거리의 소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벽 뒤에 있어. 억만장자는 믿기지 않는 듯 목소리를 따라 모든 것이 시작된 잊혀진 도서관으로 갔다. 3번의 망치질만으로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갔고 결코 발견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었다. 방의 어둑한 곳에서 진실은 기다리고 있었다. 온전한 채, 억눌린 채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장 과거의 그림자 서울 북촌의 안개 낀 아침. 박지원은 15년 만에 가족의 한옥 앞에 서 있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집은 이제 시간의 무게에 짓눌린 채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굳게 닫힌 문 창문을 가린 낡은 커튼, 담장 위로 자라난 담쟁이 덩굴이 모두 집의 주인이 오랫동안 부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차가운 대문 손잡이를 잡았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으려다 잠시 망설였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아내 김민서가 사라진 그날 밤으로 해볼까? 그는 중얼거리며 마침내 열쇠를 돌렸다. 녹슨 자물쇠가 뻑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가 이곳에 돌아온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 글로벌 기업의 CEO라는 지위, 끝없는 출장과 회의에 파묻혀 살아온 그에게 과거를 마주하라고 강요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겨우 8살짜리 거리의 소녀 이혜인. 일주일 전 강남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온 사회복지사 최윤아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아이가 북촌에 버려진 한옥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곳 담장 밖에서 지내면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눈치를 살폈다. 아이가 말하길 담장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추위에 떨며 자신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거리의 아이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겠죠. 지원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아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달콤한 향수, 과일차에 대한 취향, 아이가 이런 사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이를 직접 만나보세요. 윤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혜인을 만났다. 작고 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혜인이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가 그 집 주인이죠? 민서 아줌마의 남편. 지원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보았다. 너 민서를 어떻게 알지? 아줌마가 말해줬어요. 담장 너머에서요. 어떤 모습이었지? 예쁘고 키가 작은 여자요. 달콤한 향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요. 자신을 찾아달래요. 추워서 떨고 있대요. 지원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정확히 민서의 모습이었다. 특히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 밤 발렌타인데이에 입었던 그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고 했다.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뭘 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원해요. 혜인이 말했다. 그냥 아줌마가 찾아달래서요. 그리고 아줌마가 말했어요. 당신이 옛날에 그녀에게 사준 책들이 그녀를 구할 수 있대요.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과거에 민서를 위해 수집한 희귀 문학책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한옥에 있는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책들,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이었던 그곳.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15년 만이었다. 민서가 사라진 이후로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이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처럼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흐릿해진 가족 사진들, 그리고 민서의 핸드백이 여전히 현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혜인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윤아와 강동석 형사도 함께였다. 형사는 사라진 사람들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이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의 마지막 케이스가 될지도 모른다.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동석이 말했다. 15년 전 사건을 다시 열게 될 줄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소. 지원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이의 말을 확인해보는 것뿐이오. 물론이죠.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상황은 특이하군요. 이 아이가 당신 아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혜인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줌마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 벽 뒤에요. 모두의 시선이 서재의 책장이 있는 벽으로 향했다. 지원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15년 전 그들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준호가 설계한 특별 주문 책장이었다. 민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확인해 볼게요. 지원은 책장 쪽으로 다가갔다. 손끝으로 오래된 나무 책장의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그때 그는 책장 뒤편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여기 뭔가가... 그는 무언가를 찾으려 손을 움직였다. 갑자기 책장이 살짝 움직였다. 지원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게 뭐지? 동석은 빠르게 앞으로 나와 책장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비밀 통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래된 한옥에서 종종 발견되죠. 그들은 함께 책장을 밀었다.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책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뒤에는 좁은 통로가 보였다. 이런 게 있었다니 지원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몰랐어. 혜인이 갑자기 통로로 뛰어들었다. 아줌마 여기 있어요. 혜인 안 돼. 유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지원과 동석은 서둘러 그녀의 뒤를 따랐다. 통로는 예상외로 길었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집의 설계에는 없었던 부분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민서의 필체였다. 지원에게 내가 있는 곳을 찾았군요. 하지만 난 이미 떠났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서재에 우리의 별책을 찾으세요. 맥삼마대. 민서. 지원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15해의 시간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집의 비밀방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찾아야 해요. 지원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별,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내가 민서에게 선물했던 첫 번째 책이야. 서재로 돌아가 책장을 살펴보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15년 동안 그는 민서가 그를 떠났다고 믿었다. 그들의 마지막 밤 발렌타인데이에 그들은 심하게 다퉜다. 그는 사업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만찬에 그녀가 참석하길 원했지만 민서는 거절했다. 그는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일부 옷가지와 가방 그리고 여권이 사라져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반지만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원은 마침내 책을 찾았다. 우리의 별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시집.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민서에게 고백할 때 함께 선물했던 책이었다. 책을 열자 그 안에 접힌 종이가 나왔다. 펼쳐보니 그것은 상세한 지도였다. 한옥의 모든 비밀 통로와 숨겨진 방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붉은 원으로 표시된 한 장소가 있었다. 여기라고 적혀 있었다. 지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일주일. 이게 무슨 뜻이지? 지원이 혼란스러워했다. 동석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약속인 것 같습니다. 당신 아내가 일주일 후에 이곳에서 만나자는. 유나는 혜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어?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줌마가 말해줬어요. 제 꿈에서요. 지원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 피어났다. 민서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일주일 그는 중얼거렸다.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혜인이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가 말했어요. 진실을 찾으라고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해 봅시다. 민서 씨가 정말로 1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숨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군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북촌의 오래된 지붕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15해의 어둠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인가. 민서야,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널 찾을게. 제2장 숨겨진 진실. 이튿날 아침 지원은 한옥의 서재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책장을 뒤지며 민서의 흔적을 찾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것이었다. 해가 창문으로 새우며들어 책들의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혜인의 목소리에 지원은 벌떡 일어났다. 소녀는 이미 깨어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너 여기서 잤니?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선생님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 어린 소녀가 민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민서를 찾는 것. 아침 식사 후 동석 형사와 유나가 도착했다. 동석은 지난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낸 파일들을 들고 왔다. 민서 씨의 실종 당시 조사 기록입니다. 동석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당시에는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 지어졌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점들이죠? 지원이 물었다. 우선 사라진 짐이 너무 적었어요. 장기간 여행을 위한 준비로는 부족했죠. 그리고 민서 씨의 여권은 사라졌지만 출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다. 또한 민서 씨가 사라진 날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지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호. 동석이 대답했다. 당신의 한옥 리모델링을 맡았던 건축가요. 그는 발렌타인데이 저녁 당신이 떠난 후 이곳에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서 씨가 서재 책장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요청했다고요.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동석이 계속했다. 서준호가 민서 씨의 실종 직후에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했죠.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와 민서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동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나는 혜인에게 눈을 돌렸다. 혜인아, 너는 어떻게 민서 씨에 대해 알게 되었니? 정말로 꿈에서 그녀를 만났니?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담장 밖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아줌마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민서라고 했고 이 집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이야기? 지원이 물었다. 그녀와 아저씨의 이야기요. 처음 만난 날 대학 도서관에서요. 아저씨가 그녀에게 준 첫 선물이 시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밤에 있었던 일도요.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 밤의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우리는 다퉜어. 내가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지. 아니요, 혜인이 말했다. 아줌마는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저씨가 나간 후 준호 아저씨가 왔다고요. 그는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나중에 무서워졌대요. 모두가 혜인을 쳐다보았다. 준호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말했대요. 지원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는 아줌마를 데려가려고 했대요. 지원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준호가 민서를 납치했다는 거야? 동석이 끼어들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봐야겠네요. 서준호의 현재 위치를 찾아볼게요. 갑자기 혜인이 펄쩍 뛰었다. 아, 기억났어요. 아줌마가 말했어요. 그의 여동생을 찾으라고요. 지원은 눈을 깜빡였다. 내 여동생 지은이 네, 맞아요. 혜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지은 이모가 모든 것을 알고 있대요.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박지은, 그의 여동생은 식물학자로 주로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민서가 사라진 후 그녀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지은은 항상 민서의 실종에 대해 지원을 탓했다. 지은이와 연락을 취해봐야겠군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여행 중이라 연락하기 어려워요.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을 가능성은요? 동석이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인도네시아에서 희귀 식물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한 듯 말했다. 잠시만요. 혜인이 처음 이 한옥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녀에게 음식을 주던 여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혜인아, 그 사람 기억나니?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항상 꽃 냄새가 났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게 지은이의 특징이야. 그녀는 항상 허브와 꽃으로 만든 자신만의 향수를 사용해. 그럼 지은 씨가 여기 있었다는 거네요. 동석이 말했다. 그리고 혜인을 이 집으로 인도한 것 같군요. 하지만 왜? 지원이 혼란스러워했다. 지은이가 민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이때 혜인이 갑자기 소파 밑으로 손을 뻗었다.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작은 가죽 다이어리였다. 안에는 민서의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민서가 사라진 날로부터 일주일 후의 날짜였다.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지원은 내가 떠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구출된 것이다. 지원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준호는 나를 그의 특별한 장소에 가두려 했다. 그가 우리 집에 만든 비밀 공간에. 하지만 지은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나를 구해냈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준호는 나를 찾아 헤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숨어 있어야 한다. 지원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도 위험해질 수 있다. 언젠가 모든 것이 안전해지면 나는 돌아갈 것이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민서는 납치될 위험에 처했었고 지은이 그녀를 구했다는 것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동석이 말했다. 서준호는 중대한 범죄를 계획했던 거군요. 지원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나는 그를 신뢰했어. 그는 우리 집을 설계하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런데 그가 민서를. 유나가 다이어리에 다음 페이지들을 살펴보았다. 여기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민서 씨는 처음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은 씨의 연구기지에서요. 인도네시아. 지원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지은이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다고 했던 거였군. 혜인이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기 누가 오고 있어요. 모두가 창으로 달려갔다. 한 여성이 한옥에 대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지은이다. 지원이 속삭였다. 그들이 현관으로 나갔을 때 지은은 이미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일 오빠.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하. 지은아. 지원이 말했다. 우리는 알고 있어. 민서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그녀를 도운 것에 대해서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들이 거실에 모였을 때 지은은 혜인을 보고 놀란 듯했다. 이 아이가. 그녀가 말했다. 네, 이 아이예요. 유나가 대답했다. 당신이 음식을 주던 아이. 그리고 그녀가 민서 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아이.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군요. 무슨 계획? 지원이 물었다. 지은은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민서를 당신에게 돌려주는 계획이요. 하지만 먼저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오빠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서준호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어디 있지? 동석이 물었다. 그것이 문제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돌아왔어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그는 민서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이 물었다. 지은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말했으니까요. 이제 그를 함정에 빠뜨릴 때가 왔다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설명해줘. 지원이 요구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5년 전 내가 우연히 준호의 작업실에 들렀을 때 나는 그의 도면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한옥에 만든 비밀 공간의 설계도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건축적 호기심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책상에서 민서의 사진들을 발견했죠. 수십 장의 사진들, 모두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는 민서를 스토킹하고 있었군. 동석이 말했다. 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서 그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민서를 그의 특별한 공간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그가 만든 비밀방으로요. 그래서 네가 민서를 구했구나. 지원이 말했다. 네. 그날 밤 오빠가 나간 후 내가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에 대해 경고하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이미 집에 와 있었죠. 다행히 나는 서둘러 도착했고 민서가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를 따돌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동석이 물었다.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유력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오빠를 해칠 수도 있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서를 멀리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그녀를 15년 동안 숨겼다고? 지은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팠어요, 오빠. 그날 밤의 공포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그녀는 기억 상실과 불안 발작으로 고통받았죠. 그녀를 치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원은 충격에 빠진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어디에 있지? 안전한 곳에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일주일 후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서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준호를 처리해야 해요. 그가 여전히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혜인이 갑자기 말했다. 아줌마가 말했어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고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건 민서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지? 혜인은 미소를 지었다. 아줌마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제 꿈에서요. 동석은 생각에 잠겼다. 서준호를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15년 전에 무엇을 계획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그의 작업실에 있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아직도 강남에 있을 거예요. 그가 돌아온 후 다시 열었다고 들었어요. 지원은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럼 가보자. 지금 당장.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계획이 필요해요.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가자. 오늘 밤은 계획을 세우자. 모두가 동의했지만 혜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되었다. 무슨 일이니? 유나가 물었다. 저기 누가 있어요? 혜인이 속삭였다. 담장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모두가 창으로 달려갔지만 해가 져서 밖은 이미 어두웠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남자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준호? 지원이 물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요. 그럼 계획을 바꿔야겠군요. 동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대신 그가 우리를 기다리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3장 그림자의 추격 다음 날 새벽 북촌의 한옥은 이른 아침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지원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민서의 다이어리를 읽었다. 15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그를 향한 그리움이 페이지마다 묻어났다. 준비됐어요? 지은이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작업실로 가자. 하지만 그 전에 혜인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을 찾아야 해. 유나 씨가 그녀를 데리고 사회복지센터로 돌아갈 거예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계단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저도 갈래요. 혜인이 이미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 돼.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아줌마가 저를 필요로 해요. 혜인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제가 없으면 아줌마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유나가 아래층에서 올라왔다. 혜인아, 우리는 어른들이 처리할 일이 있어.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해.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약속했어요. 아줌매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 소녀와 민서 사이의 이상한 연결고리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동석, 형사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대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저와 박 씨가 타고 다른 하나는 지은 씨와 유나 씨, 그리고 혜인이 탈 겁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계획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혜인이는 저와 오빠 그리고 형사님과 함께 가야 해요. 뭐라고요? 유나가 놀라서 물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혜인이가 민서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 설명했다. 그리고 어젯밤 민서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지은을 바라보았다.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지원이 물었다.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민서는 혜인이가 그녀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 아이가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유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혜인이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준비를 마친 그들은 두 대의 차 나누어 탔다. 첫 번째 차는 동석이 운전을 하고 지원이 동승했다. 두 번째 차는 유나가 운전을 하고 지은과 혜인이 탔다. 그들은 강남으로 향했다. 도중에 지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 뒤에 차가 있어. 동석은 백미러를 통해 확인했다. 검은색 세단이군요. 아마도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일까요? 지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계획을 조금 변경했다. 동석은 우회로를 택해 미행차를 따돌리려 했다. 유나의 차는 직접 준호의 작업실로 향했다. 준호의 작업실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 3층에 위치한 넓은 공간이었다. 서준호 건축 디자인이라는 간판이 출입구에 걸려 있었다. 유나는 차를 근처에 주차하고 지은과 혜인과 함께 건물을 살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나가 물었다. 지은은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요.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지원과 동석이 합류했다. 미행차를 따돌렸습니다. 동석이 말했다. 5사람은 함께 건물로 향했다. 1층 로비에서 그들은 경비원을 만났다. 서준호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동석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경비원은 잠시 그들을 살펴보았다. 서준호 씨는 오늘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작업실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동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사 목적입니다. 경비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3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넓은 유리문 앞에 섰다. 서준호 건축 디자인이라고 새겨진 문은 잠겨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죠? 유나가 물었다. 동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준호의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넓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벽면에는 다양한 건축 도면과 모형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큰 작업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나눠서 찾아봅시다. 동석이 말했다. 민서 씨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준호의 계획이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부분을 맡아 검색을 시작했다. 지원은 준호의 사무실을, 지은은 파일 캐비닛을, 동석은 컴퓨터를, 유나는 작업 테이블을 살폈다. 혜인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벽면의 도면들을 바라보았다. 몇 분 후 지원이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 모두가 사무실로 모였다. 지원은 준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민서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찍은 것들이었다. 쇼핑하는 모습,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한옥의 정원에서 책을 읽는 모습 등이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야. 지원은 분노로 떨며 말했다. 동석은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여기 한옥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비밀 통로와 방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원래 설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지은은 파일 캐비닛에서 찾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도 보세요. 건축자재 영수증이에요. 방음자재와 특수 잠금 장치들, 모두 한옥 리모델링 당시에 구입한 것들이에요. 유나는 작업 테이블에서 찾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여기에는 특별한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상세 설계도가 있어요. 완벽한 방음시설, 외부에서 열 수 없는 특수 잠금 장치, 심지어 독립적인 환기 시스템까지. 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준호는 정말로 민서를 그 방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동석이 말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 혜인이 갑자기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바닥의 한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혜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았다.
바닥에는 큰 카펫이 깔려 있었다. 이걸 들어볼까요? 동석이 말했다. 그들이 카펫을 들어 올리자 바닥에 작은 문이 보였다. 동석은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금고가 있었다. 어떻게 열죠? 유나가 물었다. 혜인이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가 알려줬어요. 민서 아줌마의 생일이래요. 지원은 놀랐지만 금고에 민서의 생일 날짜를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 그리고 작은 상자가 있었다. 지원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서의 결혼 반지가 있었다. 그가 사라진 날 침대 옆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 반지. 어떻게 이게? 지원은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동석은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또 민서의 생일을 시도해보세요. 혜인이 제안했다. 동석이 입력하자 노트북이 열렸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만 있었다. 민서라는 이름의 폴더. 폴더를 열자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나왔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한옥의 내부를 찍은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왔다. 준호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였다. 이건? 유나가 충격을 받은 채 말했다. 그가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민서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동석은 다른 파일들을 빠르게 살펴보았다. 파일들 중에는 민서 씨가 사라진 날의 영상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USB 드라이브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준호의 일기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지원은 마지막 몇 개의 일기 항목을 읽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준호는 민서에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었어. 그는 그녀를 영원히 함께할 그의 뮤즈라고 불렀어. 갑자기 혜인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오고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둘러요. 동석이 말했다. 이 증거들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지은은 빠르게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를 가방에 넣었다. 지원은 상자에서 민서의 반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열쇠가 자물쇠에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숨어요. 동석이 속삭였다. 유나는 혜인의 손을 잡고 책상 뒤로 숨었다. 지원과 지은은 사무실 안으로, 동석은 큰 건축 모형 뒤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였다. 서준호. 그는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낀 듯했다. 누구 있나요? 그가 물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사무실로 향했다. 지원과 지은이 숨어있는 곳이었다. 순간 혜인이 갑자기 숨겨진 곳에서 뛰쳐나와 출구로 달려갔다. 준호는 놀라서 그녀를 쫓았다. 혜인아! 유나가 소리쳤다. 동석은 재빨리 준호를 가로막았다. 서준호 씨, 경찰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일이신지요? 당신들은 불법 침입 중입니다. 우리는 김민서 씨의 실종에 관해 조사 중입니다. 동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건은 15년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떠났죠. 이때 지원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건 거짓말이야, 준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준호는 지원을 보고 놀란 듯했다. 지원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내 아내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어. 지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체념. 그녀는 너무 특별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그녀의 가치를 몰랐어, 지원 씨. 그녀의 재능, 그녀의 섬세함. 당신은 항상 일에만 집중했죠. 그렇다고 그녀를 가둘 권리는 없어.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건 감금이 아니었어. 보호였지. 그녀를 위한 특별한 공간. 그녀가 진정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곳이었어. 동석이 앞으로 나섰다. 서준호 씨, 당신은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출구를 향해 돌진했다. 잡아요, 동석이 소리쳤다. 모두가 그를 쫓았지만 준호는 이미 복도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혜인이가 어디 있지? 유나가 갑자기 물었다.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다. 혜인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그들은 준호를 쫓아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1층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혜인은 이미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작은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 민서야.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김민서가 15년 만에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약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준호는 그 광경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민서, 어떻게? 민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끝이야, 준호.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힘이 빠진 듯했다. 동석은 재빨리 다가가 그를 체포했다. 다른 경찰관들도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다. 1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정말로 너야? 그가 물었다.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지원 씨, 저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줌마가 돌아왔어요. 그래, 지은이 말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구나. 제4장. 기억의 조각들. 경찰서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서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동석의 질문에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세요. 동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서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 지원 씨가 한옥 리모델링을 의뢰했을 때였습니다. 민서 씨는 그녀는 달랐어요. 그녀가 한옥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방식, 공간에 대한 그녀의 감각은 독특했죠. 나는 그녀의 비전에 매료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다른 방에서는 민서가 지원, 지은, 유나, 그리고 혜인과 함께 앉아 있었다. 15년 만의 재회는 모두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한 온기가 그들 사이에 퍼졌다. 시간은 충분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해도 돼.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발렌타인데이에 당신이 나간 후 준호가 왔어요. 처음에는 서재 책장의 수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곧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고백했어요. 자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지원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그저 불편했지만 내가 거절하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은이 말을 이었다. 그때 내가 도착했어요. 준호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것들 때문에 민서에게 경고하려고 했죠. 다행히 제때 도착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나를 억지로 특별한 방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그가 우리 집에 몰래 만든 비밀 공간이었죠. 지은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물었다. 민서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도망쳤어요. 지은이 말했다. 처음에는 제주도로,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로. 내가 연구하던 곳이었죠. 민서는 그날 밤의 공포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부분적 기억 상실을 겪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대 몇 년이 걸렸어요. 민서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지원 씨와의 결혼 생활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때로는 제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유나는 전문가적인 눈으로 민서를 살폈다. 그런 트라우마는 심각한 기억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셨나요? 천천히요. 민서가 대답했다. 인도네시아의 조용한 환경, 지은의 끝없는 지원, 그리고 좋은 치료사들 덕분에 조각조각 기억이 돌아왔어요. 혜인은 조용히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아줌마, 제 꿈에 오셨죠? 민서는 놀란 듯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어떻게 혜인이와 연결된 거죠? 유나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몇 달 전 내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나는 갑자기 작은 소녀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우리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꿈이었죠. 마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것 같았어요. 저도 비슷한 꿈을 꿨어요. 혜인이 말했다. 아줌마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상한 연결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네요. 지원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15년 동안 매일 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했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몇 년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 후에는 준호가 여전히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웠어요.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지은이 덧붙였다. 몇 번이나 우리의 흔적을 발견하고 쫓아왔죠. 그래서 계속 이동해야 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경찰이 자발적 실종이라고 결론 지었을 때 난 그들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민서가 말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내가 떠났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혜인이 갑자기 물었다. 아줌마, 그럼 왜 지금 돌아오셨어요?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몇 달 전 우리는 준호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은이 말했다. 먼저 혜인이를 통해 지원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죠. 혜인이와 민서 사이의 특별한 연결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했죠. 민서가 말을 이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요. 동석이 방으로 들어왔다. 준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서 씨를 납치하려 한 것, 비밀 공간을 만든 것,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해 계속 추적한 것까지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유나가 말했다. 아니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1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집에 가고 싶어요. 민서가 말했다. 우리의 한옥으로. 해가 지고 별이 빛나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북촌의 한옥으로 돌아왔다. 지원은 대문을 열고 민서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 잠시 멈춰 섰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변한 게 거의 없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떠난 후 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았어. 지원이 대답했다. 민서는 천천히 집 안을 걸어 다녔다. 거실, 부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서재.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곳, 책장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비밀 통로가 보였다. 이곳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당신을 가두려고 했던 곳이야.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들어가 볼게요. 확실해?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리할 필요는 없어. 아니요, 해야 해요.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함께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민서는 지원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특별한 방에 도착했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여전히 민서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민서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뻔했네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지원이 말했다. 당신은 강해. 항상 그랬어. 민서는 창문이 없는 방을 둘러보았다. 준호는 이곳을 나를 위한 완벽한 예술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사실은 감옥이었죠. 그녀는 벽에 붙은 자신의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지원도 그녀를 도왔다. 이제 이 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민서가 마지막 사진을 떼어내며 말했다. 그들이 방을 나와 다시 서재로 돌아왔을 때 지은, 유나, 그리고 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지은이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그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삶, 그녀의 치료 과정, 그리고 점차 돌아온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원은 그녀가 없는 동안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허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혜인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민서가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혜인아, 너는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니? 혜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들렸어요. 처음에는 꿈에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 근처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들렸죠. 혜인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유나가 말했다.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죠. 우리 센터에서도 그녀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어요. 민서는 혜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혜인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숨어 있었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은이 물었다. 민서와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5년의 시간은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젊은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들,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다.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민서가 말했다. 편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면서.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집을 새롭게 만들 거야. 더 이상 비밀이나 어두운 기억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혜인이는 유나가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혜인에게 향했다. 혜인이는 특별해요, 민서가 말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지원은 혜인을 바라보았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떨까? 혜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혜인이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혜인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가족이 생기는 건가요?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혜인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 민서는 그녀의 예술 작업을 재개하고 싶다고 했고, 지원은 일에 덜 집중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지은은 그녀의 연구를 계속하되 이제는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나는 혜인이의 법적 보호자 과정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혜인 작은 소녀는 마침내 안정된 가정을 갖게 될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오랜 악몽이 마침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한옥의 정원으로 나가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원이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쳤네요. 민서가 말했다. 그래, 지원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약속해요? 약속해, 지원이 대답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도. 제5장, 새로운 시작이 든 날 아침, 북촌의 한옥은 봄 햇살로 가득 찼다. 민서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실에서 눈을 떴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15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괜찮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이곳이 정말 집이라는 사실에. 지원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익숙함도 있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혜인이는 어떻게 지내요? 민서가 물었다. 잘 자고 있어. 지원이 대답했다. 유나 씨가 그녀의 방을 마련해줬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것 같아.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북촌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옥, 지붕들과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곳이 그리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일 이곳을 그렸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당신의 그림을 보고 싶어. 지원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이 오면 보여드릴게요. 지은이가 오늘 나머지 짐을 가지고 올 거예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혜인이 깨어난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까요? 민서가 물었다. 지원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요리를 잘 못해. 당신이 떠난 후 대부분 밖에서 식사를 했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가 요리할게요. 아직도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내려갔다. 혜인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서와 지원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잘 잤니? 민서가 물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방이 정말 좋아요. 창문으로 별이 보였어요. 민서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재료가 부족하네요. 시장에 갈까? 지원이 제안했다. 통인시장이 가까워요. 세 사람은 함께 통인시장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상인들은 신선한 야채와 생선, 고기를 진열하고 있었다. 민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한국의 시장 분위기에 감동했다. 이것도 그리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시장은 달랐어요. 색다르고 흥미로웠지만 여기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죠. 그들은 된장찌개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했다. 두부, 고추, 호박, 버섯, 그리고 신선한 생선. 혜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혜인아, 떡볶이 먹어본 적 있니? 민서가 물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맛있어 보여요. 그럼 오늘 점심으로 떡볶이도 만들어 볼까? 혜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시장에서 돌아온 후 민서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혜인은 그녀를 돕고 싶어 했고 민서는 기꺼이 그녀에게 간단한 일을 맡겼다. 지원은 테이블을 준비하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구나 그는 생각했다. 민서야, 그가 불렀다.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아직 자백하지 않은 것이 있어. 네가 사라진 후 그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혜인이 앞에서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민서의 된장찌개는 예전처럼 맛있었다. 혜인은 처음 먹어보는 가정식 한식에 감동한 듯했다. 정말 맛있어요. 그녀가 감탄했다. 식사 후 유나가 방문했다. 그녀는 혜인의 법적 보호 문제에 대해 상담하러 왔다. 임시보호 명령은 이미 받았어요. 유나가 거실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정식 입양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중요한 건 혜인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니까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혜인이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혜인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무엇을 찾았니? 지원이 마당으로 나가 물었다. 혜인은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나무 밑에 묻혀 있었어요. 지원은 상자를 살펴보았다. 녹이 슬었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묻어둔 것 같았다. 민서야, 이리 와봐. 그가 불렀다. 민서가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상자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뭐지? 지원이 물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내가 묻었어요. 15년 전에. 도망치기 전날 밤에. 그들은 함께 거실로 돌아왔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일기장과 USB 드라이브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 비상용 증거였어요. 민서가 설명했다. 준호가 점점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지원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네가 알고 있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분적으로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몰랐어요. 그날 밤까지는. 유나는 USB 드라이브를 살펴보았다. 이 증거들이 있었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시간이 없었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을 잃었죠. 지원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는 준호가 그들의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었다. 이 증거들을 동석 형사에게 전달해야겠어. 그가 말했다. 유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제가 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요. 가져다 드릴까요? 지원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떠난 후 지은이 도착했다. 그녀는 민서의 짐을 가지고 왔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거야? 지원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은 민서의 그림이에요. 그녀의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들은 함께 짐을 풀기 시작했다. 민서의 그림들은 대부분 한국, 특히 그들의 한옥과 북촌의 풍경을 그린 것들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열대 풍경을 그린 그림들도 있었다. 그녀의 화풍은 과거보다 더 성숙하고 깊어졌다. 정말 아름다워, 지원이 감탄했다. 내 재능이 더 깊어졌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림은 내 치료의 큰 부분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죠. 혜인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여성의 모습이었다. 이 그림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민서는 혜인의 옆에 앉았다. 이건 내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린 거야.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무서웠어요? 혜인이 물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무서웠어. 하지만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 지원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민서는 변했다. 예전에 그녀보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다. 그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의 15년은 단순히 일과 성공에만 집중한 공허한 시간이었다. 민서야, 그가 불렀다. 산책할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혜인아, 지은 이모와 함께 있을래? 혜인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녀는 이미 지은과 가까워진 것 같았다. 지원과 민서는 함께 북촌의 골목길을 걸었다. 오후의 햇살이 좁은 길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지원이 갑자기 말했다. 민서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사과요? 모든 것에 대해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사라진 날 밤 우리가 다퉜던 것, 내가 당신의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준회에 대한 당신의 경계심을 무시한 것. 민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당신은 알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나 역시도 준호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지원이 말을 이었다.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을 보아야 해요. 그들은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당신은 어땠어? 민서가 물었다. 15년 동안.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일에만 몰두했지. 성공했고 돈도 벌었지만 공허했어. 데이트는 했어요? 민서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몇 번 있었어. 하지만 진지한 것은 아니었어. 항상 네가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비슷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천천히요. 우리는 서로 다시 알아가야 해요. 우리 모두 변했으니까요. 그래, 지원이 동의했다. 시간은 충분해. 그들은 카페를 나와 계속 산책했다. 북촌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과거의 추억과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말했고, 지원은 그의 사업 성공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지은과 혜인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와줄까? 민서가 물었다. 다 됐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혜인이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혜인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네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혜인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 식사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함이 가득했다. 식사 후 민서와 지은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와 어떻게 됐어? 지은이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 현명한 결정이야. 지은이 동의했다. 그리고 혜인이는?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민서가 말했다.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혜인이가 당신을 찾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거실에서는 지원이 혜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동화책이었다. 민서가 좋아하던 책 중 하나였다. 아저씨,
혜인이 갑자기 물었다. 저도 당신의 진짜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우리의 딸이야.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저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원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민서와 지은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지원과 혜인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뭔가 놓친 것 같은데 그녀가 말했다. 혜인이 기쁨에 찬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제 정말로 가족이 생겼대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혜인을 안아주었다. 그래 혜인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지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이모로서 자주 놀러 올게. 그날 밤 혜인이 잠든 후 세 어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그녀의 예술 경력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고, 지원은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지은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직책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비밀 통로와 방은 어떻게 할까요? 지은이 물었다. 지원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없애버릴까요? 지원이 제안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기억을 밝은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요? 지원이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혜인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녀만의 작은 도서관이나 예술 스튜디오로요. 지원은 그 아이디어에 감동한 듯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민서가 덧붙였다. 나중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혜인이처럼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요. 지은은 놀란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준호의 어두운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정확해요. 민서가 말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녀의 꿈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대신 밝은 빛과 웃음소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동석 형사가 방문했다. 그는 준호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가져왔다. 준호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지원이 물었다. 동석은 노트를 확인했다. 준호 씨는 15년 동안 민서 씨를 찾기 위해 사적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인도네시아까지 갔지만 지은 씨의 도움으로 민서 씨는 항상 한 발 앞서 도망칠 수 있었죠. 그는 정말 집착했군요. 민서가 말했다. 네, 동석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꽤 치밀했습니다. 민서 씨가 사라진 날 그는 의도적으로 민서 씨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여권과 일부 옷가지를 가져가고 공항 CCTV에 비슷한 옷차림의 여성이 나타나도록 조작했죠. 지원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던 거군. 맞습니다. 동석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준호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동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심리평가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강박장애와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악화된 것 같아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혜인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집과 가족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이 물었다. 동석은 미소를 지었다. 법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민서 씨는 공식적으로 발견되었고 모든 법적 지위가 복원되었습니다. 혜인이의 입양 절차도 시작할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동석이 떠난 후 지원은 민서에게 물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네. 민서는 창밖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마당의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6장, 상처의 치유 여름이 시작되면서 북촌의 한옥은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한때 침묵과 먼지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생기와 웃음소리로 넘쳐났다. 3달이 지난 지금 민서와 지원, 그리고 혜인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쏟아지는 가운데 민서는 혜인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소녀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아줌마 혜인이 물었다. 이제 저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서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혜인의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이미 그들은 가족이었다. 물론이지. 민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가 준비됐다면. 혜인은 잠시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3사람이 한옥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그림이었다. 저는 준비됐어요, 엄마. 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혜인을 품에 안았다. 지원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혜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제가 그림을 완성했어요. 지원은 아빠라는 단어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보여줄래? 혜인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였다. 지원은 그림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선과 색채 속에서 그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의 재능은 민서 엄마를 닮았구나. 3사람은 마당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 지은이 방문했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그들을 방문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혜인이의 입양 서류가 거의 완료되었대요. 유나 씨에게 방금 연락받았어요. 혜인은 기쁨에 찬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다. 정말이요? 제가 진짜로 박혜인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웃었다. 혜인은 이미 그들의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 지원이 대답했다. 곧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완료될 거야. 민서는 지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계속했다. 동석 형사님이 준호의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된다고 연락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준호의 이름은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출석해야 하나요? 민서가 물었다. 증언을 위해 한 번은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확실해서 긴 재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혜인은 어른들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다. 준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민서와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준호 아저씨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했다.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잘못된 일을 했어요. 이제 그는 치료를 받게 될 거야.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지만 그녀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거리에 있을 때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민서는 혜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치유해주는 가족이야.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지원과 민서는 옥상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여름밤의 서울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재판에 대해 걱정돼요? 지원이 물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조금요. 준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곁에 있을게. 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다. 15년의 시간은 그들을 변화시켰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민서가 말했다. 우리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는 트라우마에서, 당신은 상실감에서, 혜인이는 가족의 부재에서,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은이는 죄책감에서. 죄책감? 그래, 지원이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빨리 준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어. 그리고 15년 동안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되고 있어요. 다음 날 그들은 비밀 통로와 방을 변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건축가를 고용해 그 공간을 밟고 안전한 장소로 재설계했다. 민서의 비전대로 그곳은 아이들을 위한 예술 스튜디오와 도서관이 될 예정이었다. 이 벽은 무지개 색으로 칠하면 어떨까요? 혜인이 제안했다. 건축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민서는 그림과 책으로 채울 공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중 몇 점을 기부하기로 했고 지원은 어린이 도서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빛의 방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민서가 제안했다. 완벽해요. 지원이 동의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이름이네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유나가 방문했다. 그녀는 혜인의 입양 최종 서류를 가져왔다. 이제 공식적으로 박혜인이에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인은 기쁨에 찬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새 이름이 그곳에 쓰여 있었다. 박혜인, 박지원과 김민서의 딸.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녀가 확인하듯 물었다. 그래, 혜인아, 민서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가족이야. 혜인은 민서와 지원을 동시에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축하해요, 유나가 말했다. 혜인이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가정은 없을 거예요. 유나가 떠난 후 지원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세 사람이 함께 요리했다. 혜인은 특히 김치찌개 만드는 것을 도왔다. 내가 어렸을 때 민서가 말했다. 우리 엄마는 특별한 날에는 항상 김치찌개를 만드셨어요. 가족의 전통이었죠. 이제 우리의 전통도 만들어요. 혜인이 제안했다. 저녁 식사는 특별했다. 그들은 한옥의 전통적인 대청마루에 상을 차렸다. 여름 저녁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들은 첫 번째 공식적인 가족 식사를 했다. 건배해요. 지원이 소주잔을 들었다. 혜인에게는 식혜를 따라주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 민서와 혜인이 함께 말했다. 다음 주 준호의 재판날이 왔다. 민서는 아침부터 긴장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말할지 걱정했다. 괜찮아요. 지원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혜인은 그날 지은과 함께 있기로 했다. 그녀는 학교에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은은 그녀에게 기초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심호흡을 했다. 동석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준비되셨나요? 그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민서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건축가는 이제 초라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재판은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압도적이었고 준호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민서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힘을 얻었다. 저는 1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두려움과 트라우마 속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났을 때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의 주인공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다. 당신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서와 지원은 법원을 나왔다. 밖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끝났어요. 지원이 말했다. 이수만이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재 시작이에요. 그들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혜인은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와 그들을 안았다.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잘 됐어. 민서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로 앞을 볼 수 있게 됐어. 저녁, 그들은 빛의 방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벽은 혜인이 원하던 대로 무지개 색으로 칠해졌고 책장에는 다양한 어린이 도서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민서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제 필요한 건 아이들뿐이에요. 혜인이 말했다. 민서와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이 공간을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곧 이곳은 웃음소리로 가득 찰 거야, 지원이 말했다. 혜인은 방 중앙에 서서 천천히 돌아보았다. 준호, 아저씨가 만든 무서운 곳이 이렇게 예쁜 곳이 됐어요. 그래, 민서가 동의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기도 해.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빛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꼈다. 지원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그가 말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원이 말했다. 기억나?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군요. 그래,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동안 놓쳤던 기념일이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할 수 있어.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결혼 반지가 있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더 나은 방식으로.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 셋이서. 지원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들은 부드럽게 키스했다. 아래층에서 혜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아침 먹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이 우리를 부르고 있네요, 민서가 말했다. 함께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혜인이 테이블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다. 서투르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은 이모가 조금 도와줬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혜인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때는 비극과 상실로 얼룩졌던 이 집이 이제는 사랑과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오늘부터 빛의 방을 열 준비가 다 됐어요, 지원이 발표했다.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아이들이 올 거야. 정말요? 혜인이 기뻐했다. 제가 도와도 될까요? 와도. 저도 책 읽어주고 그림 가르쳐주고 싶어요. 물론이지, 민서가 대답했다. 네가 우리의 첫 번째 작은 선생님이 될 거야. 혜인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빛의 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마지막 준비를 하는 날이었다. 공사는 완전히 끝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지원은 문 앞에 작은 명판을 달았다. 빛의 방, 모든 아이들을 위한 공간 완벽해요, 민서가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북촌의 여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다른 손으로는 혜인의 어깨를 감쌌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 민서가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혜인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빛은 항상 어둠을 이겨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혜인아,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단다. 제7장. 빛의 승리 가을의 첫 번째 단풍이 북촌의 오래된 지붕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빛의 방이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민서와 혜인은 함께 그림 수업을 진행했고 지원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른 토요일 아침 민서는 빛의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들이 첫 번째 어린이 아트 전시회를 여는 날이었다. 긴장되어 지원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함께 벽에 걸린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20명의 아이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그린 작품들이었다. 서툴지만 진실된 감정이 담긴 그림들이 방을 밝게 채우고 있었다. 혜인이는 민서가 물었다. 넌 아직 자고 있어. 지원이 대답했다. 어제 늦게까지 전시회 준비를 도와서 피곤한가 봐.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경험한 외로움을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 지원이 동의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야.
그들의 대화는 현관 초인종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렇게 일찍 누구지? 지원이 의아해했다. 문을 열자 유나와 동석이 서 있었다. 그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까워졌고 최근에는 데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죄송해요. 이른 시간에 방문해서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들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유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 하나를 꺼냈다. 빛의 방이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 등록이 승인되었어요. 그녀가 기쁘게 말했다. 이제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민서와 지원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 된 것이다. 정말 고마워요, 유나 씨. 민서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동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 전시회죠?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원이 대답했다. 모든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은 50명 이상의 손님이 올 예정이에요. 그때 혜인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다. 유나 선생님, 동석 아저씨.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다. 유나는 혜인을 안아주었다. 우리 혜인이 많이 컸네. 학교는 어때? 혜인은 활짝 웃었다.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미술 수업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제 그림이 특별하대요. 당연하지. 동석이 말했다. 내 엄마처럼 재능이 있는 걸. 아침 식사 후 모두가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다. 지은도 도착해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작은 다과를 준비해왔고 전시장 입구를 꾸미는 것을 도왔다. 오전 11시 첫 번째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빛의 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역 신문 기자와 몇몇 지역 예술가들도 초대되었다. 민서는 전시회 개막 인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방은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를 치유하고 꿈을 키우며 희망을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전시된 작품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혜인은 자신의 작품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세 사람이 한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주변에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확장된 가족의 모습이었다.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줄래? 한 방문객이 물었다. 혜인은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제 가족이에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 하지만 가족은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이 아이들도 모두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은 함께 나누는 사랑이니까요. 방문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는 큰 성공이었다. 아이들의 그림 몇 점은 실제로 판매되었고 그 수익금은 빛의 방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다. 서울의 유명한 갤러리 관장인 장미영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당신의 작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가 민서에게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시리즈가요. 감정의 깊이가 놀랍습니다. 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인가요? 제가 직업 화가는 아니었는데. 예술은 직업이 아니라 영혼의 표현입니다. 미영이 대답했다. 당신의 그림에는 진실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합니다. 지원은 민서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해봐요. 당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눌 시간이에요.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15년 전 그녀는 미술을 전공한 학생이었다. 화가가 되는 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랫동안 잊혀졌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시회 수익의 일부는 빛의 방에 기부되어야 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거예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모든 참가자들이 마당에 모였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민서는 작은 연설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빛의 방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두려움과 어둠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감정에 북받쳐 말을 멈추었다. 지원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운 경험들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요. 혜인이 앞으로 나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서가 말을 이었다. 그 이야기가 때로는 슬프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처를 치유로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빛의 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앉았다. 지은, 유나, 동석도 함께였다. 그들은 이제 확장된 가족과 같았다. 성공적인 하루였어요, 지은이 말했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 기쁨이 보였어요. 그래, 유나가 동의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혜인은 민서의 무릎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민서는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었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원이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식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우리는 비치방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발표했다. 옆 건물을 구입해서 더 큰 공간을 만들 계획이에요. 예술 치료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거예요.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대단한 계획이에요. 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혜인은 졸린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되어 많은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하나씩 휴식을 취하러 갔다. 마지막으로 민서와 지원, 그리고 이미 잠든 혜인만이 남았다. 지원은 혜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 혜인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온 지원은 민서가 옥상 정원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가 그녀의 옆에 서며 말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들이에요.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한. 나도 그래, 지원이 말했다. 15년 전 그날 밤에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민서는 가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어. 지원이 덧붙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5년의 분리는 그들을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는 대부분 좋은 것이었다.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깊은 이해와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서가 말했다. 그래, 지원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혜인이도 있어. 민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우리의 빛이에요.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더 밝은 미래의 약속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캔버스에 그리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고 있니? 민서가 물었다. 혜인은 밝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확장된 가족이요. 여기 엄마, 아빠, 저 지은 이모, 유나 선생님, 동석 아저씨. 그리고 여기 빛의 방의 모든 아이들이요. 민서는 혜인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아름다워, 민서가 말했다. 내 그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지원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매주 일요일 아침은 그가 책임지기로 했다. 오늘 우리 피크닉 가요, 맞죠? 혜인이 물었다. 그래, 민서가 대답했다. 남산으로. 단풍이 정말 아름다울 거야. 혜인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림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더 이상 거리의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딸이자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이자 다른 아이들을 돕는 작은 선생님이었다. 민서는 혜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가족과 함께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지원이 방으로 들어와 그들을 아침 식사로 불렀다.